유비는 왜 제갈량이 반대해도 황충을 관우와 동급의 반열에 세웠는가? 1. 정군산 전투의 전후 상황. 219년 봄 유비는 평생 처음으로 조조군을 공격하여 한중의 정군산에서 조조군의 에이스이자 최측근 장수인 하우연을 참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214년 유비는 드디어 유장이 다스리던 익주를 차지하여 안정된 기반을 차지합니다. 그러자 조조가 익주의 북쪽인 한중을 다스리던 장로를 정벌합니다. 장로는 장각과 같은 강경파가 아닌 온건파 종교 지도자였는데 조조에게 귀순하여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조조의 참모 유엽과 사마이는 이참에 아직 유비가 익주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니 지금 익주를 공략하자고 건의하였으나 조조는 한중에 하우연과 장압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장압은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익주 인근의 파동, 파석까지 진출합니다. 이에 유비가 위기감을 느끼고 1만의 군사와 장비를 출전시킵니다. 장비는 탕석과 몽두에서 50일간 서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다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길게 늘어선 장압군의 허리를 끊는 작전으로 대승을 거두어 장압은 말도 버린 채 걸어서 10여 명의 패전병과 함께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유비는 이제야 익주와 익주 북동의 파동, 파서, 파종의 3파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자 법정이 이제 한중을 공략하자고 건의합니다. 유비는 217년 장비, 마초, 오란을 보내고 조조는 조홍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이는 양동작전으로 218년 유비는 직접 본대를 이끌고 한중으로 출병합니다. 조홍군은 오란의 목을 베고 장비와 마초는 패배합니다만 유비는 이를 무시하고 본대는 한중의 입구인 양평관에서 하우연과 충돌합니다. 본격적인 한중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법정의 책략에 따라 유비는 황충을 보내 하우연을 잡는 쾌거를 이루고 한고조 유방의 행적을 재현하겠다는 포부를 구체화시킵니다. 분노한 조조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한중으로 진군하였지만 결국 계륵이라는 고사성어를 남기고 애꿎은 양수만 죽게 됩니다. 너무 똑똑한 것이 죄인지 아니면 원술의 사위라는 것이 죄인지 아니면 조비에게 힘을 몰아주려는 생각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 정군산 전투. 219년 유비는 산기슭을 따라 조금씩 행군하여 정군산에 이르러 험한 산세를 이용하여 군용을 세웠습니다. 정군산은 한중에서 촉한의 도읍지인 성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는데 양평관보다는 한중의 중심지인 남정에 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초한지 한고조 유방의 근거지가 바로 남정이었고 유방은 남정에 도착하여 항우에게서 홀대받던 한신을 대장군에 파격적으로 임명하였고 한신은 이에 보답하고자 몇 달 만에 항우가 세운 삼진을 공략하여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지역입니다. 유비는 조조의 대군이 양평관으로 밀려오는 상황에 대비하여 정군산으로 물러나 촉한과의 수송로도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험한 산세에 의지하여 지구전에 대비하였습니다. 하우연은 일단 조조의 대군을 기다렸습니다. 혈기왕성한 하우연은 조진과 서왕을 양평관에 남아 마명각도를 지키도록 한 뒤 장압 등의 장수를 거느리고 유비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우연은 정군산 바로 아래의 주마곡에 군용을 설치하였습니다. 유비가 정군산 위의 고지에서 난공불락의 지점에 군용을 선점하였으므로 하우연이 주둔지를 삥 둘러 목책을 설치하여 지구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잘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유비는 시간을 끌며 하우연의 병영 동향을 주시하였습니다. 대치 상태가 지속되자 하우연의 군대의 군기가 해이어져 가는 것이 정군산 위에서 훤히 보였습니다. 법정이 유비에게 결전의 시간이 왔다고 권했습니다. 이제 공격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위군은 동쪽은 장압이 맡았고 촉군과 대치하고 있는 남쪽은 하우연이 지휘했습니다. 유비는 먼저 장압이 지키는 동쪽을 먼저 공격하였습니다. 장압이 싸우러 나왔습니다. 장압이 군사가 적었으므로 하우연은 자신의 병력의 절반을 나누어 장압을 지원하였습니다. 유비는 양동작전을 실시하면서 양쪽으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상황을 살피던 유비는 이제 부대를 나누어 하우연이 있는 남쪽 성책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우연이 병사들과 직접 불을 끌어 나왔습니다. 법정이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유비는 황충에게 명령하여 일제히 북을 치면서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쳐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촉군이 기습을 받았으나 하우연은 물러서지 않고 맞아 싸웠습니다. 하우연이 선두에 서서 지휘하였으나 황충은 사절들이 선두에 서서 하우연군을 밀어붙였습니다. 징소리와 북소리가 하늘을 진동시키고 함성소리는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치열한 단병 접전을 벌인 끝에 촉군은 하우연의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우연은 난전 중에 전사하였고 위군은 대피하였습니다. 하우연의 본진에 함께 머물던 조조가 임명한 익주자사 조홍도 피살되었습니다. 황충은 하우연을 대파한 공적으로 후일 정서장군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황충이 직접 하우연을 죽였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대체로 황충군이 하우연을 전투의 와중에 전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우연이 유비와 전투를 벌일 당시 곽해는 병에 걸려 군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우연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심이 흔들렸습니다. 곽해는 두습과 의논하여 탕구장군 장압을 지휘관으로 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곽해가 장졸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압 장군은 국가의 명장으로 유비가 평소에 꺼려하였다. 오늘은 사태가 급박하니 장장군이 아니면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곽해와 두습은 장압을 대장으로 추대하였고 장압은 대장이 되자 일단 병사들을 정돈하여 후퇴하였습니다. 장압은 한수를 건너 안전한 곳에 진을 치며 병력을 추스렸습니다. 하우연의 패전과 죽음을 전해들은 조조는 장압과 곽해의 일처리를 칭찬하고 장압에게 가절을 주어 군대를 총주의하게 하고 곽해에게 계속 장압의 사마직을 맡도록 하면서 전사한 하우연에게 민후라는 시호를 내려주었습니다. 219년 가을 7월 유비는 한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갈량을 비롯한 촉의 신하들은 유비를 한중왕에 추대하였습니다. 이들은 먼저 한나라 황제인 헌제에게 표를 올려 유비의 한중왕 취임 사실을 알렸습니다. 표문은 촉한 정권이 공식적 권력 서열순으로 나열되었습니다. 물론 실질적 실세는 제갈량 이후에 나열된 사람들이지만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명망과 병력 등으로 존중을 받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평서장군 도종우 신마초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뒤를 이어 허정이 나옵니다. 허정을 유비는 경시하였으나 법정이 허정을 예우하지 않으면 그의 허명은 이미 천하에 퍼졌으므로 천하 사람들이 이를 비판할 것이므로 세상 사람들이 눈을 미혹시켜야 한다며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청구했던 인물입니다. 그 뒤에 방희는 유장 밑에서 파서군 태소를 지낸 인물입니다. 방희는 유장의 지시에 따라 오두미 교도와 싸웠지만 매번 패배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번째인 사원은 황건적 토벌이 명장 황보숭이 사위이며 유장을 섬겼던 인물이었고 5위 제갈량부터 친숙한 이름들이 등장하여 6위 관우, 7위 장비, 8위에 드디어 황충이 관우와 장비급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뇌공, 법정, 이엄 등 12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된 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유선의 호위무사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상산의 조자령은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또 서주의 최고의 부호이자 유비의 미부인의 오빠인 미축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유비는 한중왕에 오른 뒤 유연을 파격적으로 진원장군 겸 한중태소로 삼아서 한중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기자 군 전체가 놀랐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종군했던 장수들의 지위를 높여주었습니다. 유비는 관우를 전장군에 임명하면서 황충을 후장군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황충의 명망은 평소에 관우 마초와 함께 논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영을 내려 황충을 그들과 같은 반열에 올리시고자 하십니다. 마초와 장비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직접 황충의 공로를 보았으므로 오히려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납득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관우는 그저 멀리서 소식만 들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기뻐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불가합니다. 유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소. 유비는 독군종사 비시를 관우에게 보냈습니다. 당연히 관우가 반발했지만
B씨의 논리적인 설득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표와 조조를 거쳐 유비의 신하가 된 황충은 관우와 동급의 대우를 받는 장수가 될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위원과 황충과 같이 중간에 편입된 장수도 신상필벌을 통하여 최고의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비의 용인술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황충 입장에서도 자신을 인정해주는 주군을 만나서 노익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묘사된 이릉전투 이전에 사망하여 이릉전투에서 노익장을 과시하다 전사한 것은 허구이지만 황충이 유비라는 용인의 달인을 만난 것은 서로 간에 윈윈한 케이스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생각해보면 제갈량의 용인술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조직의 안정에 무리를 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황충을 관우와 동급으로 승격시키고 B씨에게 관우를 설득시키는 임무를 맡깁니다. 위원을 파격적으로 대우하여 위원의 충성심을 이끌어냅니다. 항우에게 천대받던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한 유방의 용인술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정사에서의 황충. 황충은 자가 한승이고 남양군 사람이다로 시작하는 촉서, 관장, 마, 황조 전의 황충은 5명의 장군 중 가장 분량이 적은 편입니다. 유표의 조카 유반 밑에 있다가 조조가 형주를 함락시키자 비장군 대행을 맡았다가 장사태수 한현 밑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유비가 형주를 정벌하자 황충은 유비를 따랐고 이후 황충은 늘 먼저 달려가 진지를 함락시켰으며 용감하고 강인함이 3군의 필두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219년 정군산에서 하우연을 친 것이 황충의 최고의 공적이었습니다. 유비는 황충을 관우등과 나란히 하여 관내후 벼슬을 내렸고 다음 해인 220년 황충이 세상을 떠나니 시호를 강으로 추중하였으며 아들 황서가 일찍 죽어 후사가 없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관우와 황충의 대결 장면은 픽션이고 황충의 캐릭터의 특징인 명공의 이미지와 노장의 이미지인데 명공의 이미지는 나관중이 만들어낸 이미지로 보이며 노장이라는 이미지의 근거는 촉서 비시전에 나오는 관우의 말인 대장부는 평생 노병과 같은 대열에서 잊지 않는다는 말을 어떠한 맥락으로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의 답변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황충이 유표 밑에 있을 때 중량장으로 삼았다는 것을 근거로 노장설이 힘을 얻기도 하는데 당시 중국에서는 이천석이 고위직과 하위직의 구분인데 고위직의 기준점인 직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천석에게는 황제의 허가 없이는 체포할 수 없는 특권과 형제나 아들을 랑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임자 등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수는 황충을 초안지의 관영에 비유합니다. 관영은 처음 유방의 동서이자 계백정인 번쾌와 일부러 시비를 일으켜 싸우면서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관영은 항우의 오른파인 용조를 참하는 공적을 세웠고 항우의 최후를 정리한 유방의 맹장입니다. 초안지에서는 항우의 마지막 분투만 부각되어 있지만 괴력을 자랑하는 항우를 그 누구도 두려워하는 항우와의 최후의 싸움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은 유방의 장수가 바로 관영인데 그런 관영을 황충에 비교한 것입니다. 4. 중국 최초의 영화 정군산. 중국 최초의 영화인 정군산은 1905년에 상영된 영화입니다. 정군산은 섬서성 한중시에 있는 산으로 황충과 하우연이 전투를 벌인 장소이며 제갈량이 사망한 오장원 인근에 위치한 곳입니다. 1905년은 서구의 8대 열강이 중국을 좌지우지하고 서리빨 같은 서태후가 수렴청정을 하던 시절입니다. 당시 북경시 천안문 남쪽의 서민들이 문화거리였던 천교 광장에는 서양식 영화관이 생겨 서양 영화가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사진을 운영하던 임경태는 영화관을 만들고 중국인들이 삶이 깃든 사진과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유명한 경극 배우인 담흠배의 연기를 보고 이를 서양식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임경태는 전문 외곽의 대책란에 대관루 영화관을 설립하고 제자이자 촬영기사인 유중윤과 함께 꼬박 3일 동안 영화 정군산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극배우 담흥배는
중국 최초의 영화배우가 됐고, 임경태는 최초의 제작사 및 배급사, 류중류는 최초의 촬영감독이 되었습니다. 영화 줄거리는 노익장을 과시하는 삼국시대 촉나라의 5호 대장군 황충이 정군산으로 출정하는데, 정군산은 하우연이 지키고 있었는데 쉽게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제갈량은 황충을 경시합니다. 이 황충은 결연한 의지로 종군을 자임하고 정군산을 공략하는데, 양군이 각각 장수를 체포하자 서로 포로교환을 하기로 하는데, 이때 황충이 위나라 장수를 활로 쏜 후 유인전술을 써서 하우연을 죽이게 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경극 장면 중 종군, 칼춤, 교전의 3편이 담긴 정군산은 당시 무료로 상영되었고, 관객들은 정군산에 나오는 노래를 재창하며 감동의 물결을 이뤘다고 합니다. 훗날 중국 최초의 영화 정군산이 탄생하게 된 배경 스토리도 다시금 영화화되었습니다. 2000년 후황 감독이 서양경과 2005년 정군산이 각각 미국과 중국 자본으로 제작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중국 영화의 태동을 서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